회색빛 하늘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잔뜩 찌푸린 서울의 오후였다. 28의 한지우는 퇴근길 버스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처럼 자신의 삶도 의미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다. 대기업 디자인팀의 반복되는 야근과 상사의 질책, 그리고 한때 뜨겁게 타올랐던 예술가의 꿈이 재가 되어버린 현실. 스마트폰 액정 위로 반짝이는 대학 동기 박서연의 성공적인 개인전 소식은 그녀의 마음에 시커먼 잉크 방울을 떨어뜨린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나도 저렇게 빛나던 때가 있었는데 씁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그때였다. 정류장에 거의 다다랐을 무렵 우산을 미처 펼 틈도 없이 쏟아지는 장대비 속에서 지우는 빠르게 달려오는 검은색 승용차의 헤드라이트 불빛을 보았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한순간에 멎는 듯했고 곧이어 온몸을 관통하는 끔찍한 충격과 함께 그녀의 의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고통 대신 지우는 형언할 수 없는 평화로움에 감싸여 있음을 느꼈다. 눈을 뜨자 그곳은 온통 따스한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었다. 마치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하고 안전한 느낌. 저 멀리 빛보다 더 밝게 빛나는 존재가 보였다. 다가갈수록 익숙한 느낌이 강하게 밀려왔다. 돌아가신 할머니였다. 할머니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띤 채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상처투성이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할머니의 빛은 지우의 영혼 구석구석을 어루만지며 오랜 시간 묵혀왔던 슬픔과 좌절감을 부드럽게 씻어내 주었다. 아직 너의 시간이 오지 않았다, 아가야. 할머니의 목소리는 빛의 울림처럼 지우의 존재 전체로 스며들었다. 내 안의 빛을 세상과 나누거라. 그것이 네가 여기에 온 이유이니. 그 말을 끝으로 할머니의 형상은 더욱 강렬한 빛 속으로 사라졌고 지우 또한 그 빛에 휩싸여 다시 한번 깊은 잠에 빠져드는 듯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지우의 코끝을 찌른 것은 지독한 소독약 냄새와 희미하게 들려오는 기계음이었다. 눈을 뜨자 새하얀 병원 천장이 보였다. 온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과 함께 사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 그리고 방금 전까지 겪었던 신비로운 임사체험의 순간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서 그녀는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 창밖에서 울고 있는 어머니의 흐릿한 형체, 모든 것이 꿈처럼 아득했다.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지우의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되었다. 몇 번의 큰 수술을 거치고 힘겨운 재활치료를 견뎌내야 했다. 육체적 고통보다 더 그녀를 괴롭힌 것은 마음의 혼란이었다. 그것은 정말 현실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죽음의 문턱에서 꾼 한낱 꿈이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와 그 따스했던 빛의 감촉은 너무나도 생생했지만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다. 퇴원 후 지우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달았다. 텅 빈 오피스텔 방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경쟁과 성과만이 중요했던 회사, 의미를 찾을 수 없었던 반복적인 업무.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너무나도 공허하게 느껴졌다. 오랜 고민 끝에 그녀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부모님은 처음엔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깊어지고 단단해진 딸의 눈빛에서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감지하고는 결국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기로 했다. 홀가분함과 동시에 밀려오는 막막함. 지우는 무작정 배낭 하나를 메고 서울을 떠났다. 발길 닿는 대로 기차를 타고 버스를 갈아타며 낯선 풍경 속을 헤맸다. 그러던 어느 날 인터넷에서 우연히 발견한 북한 강변의 고즈넉한 사찰 청운사의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에 마음이 끌렸다.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청운사로 향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청운사는 속세의 번잡함이 한순간에 잊힐 만큼 평화롭고 아름다운 곳이었다. 저녁 예불소리와 풍경소리, 지저귀는 새소리가 지우의 지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주지스님인 강민준을 만났다. 첫인상은 평범했지만 깊고 잔잔한 그의 눈빛에서는 오랜 수행자의 지혜와 온화함이 느껴졌다. 며칠간 사찰에 머물며 새벽 예불에 참여하고 산길을 산책하고 스님들과 차담을 나누는 동안 지우의 마음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다. 어느 날 저녁 민준 스님과의 차담 자리에서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자신의 끔찍했던 사고와 신비로웠던 임사체험,
그리고 마음속 깊은 혼란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민준 스님은 어떤 편견이나 판단 없이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모든 경험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입니다, 보살님. 스님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지우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켰다. 어쩌면 보살님은 아주 특별한 기회를 얻으신 건지도 모릅니다. 산과 죽음의 경계에서 얻은 깨달음은 쉬이 오는 것이 아니지요. 그 혼란스러움 또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일 수 있습니다. 스님은 잠시 창밖의 달을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했다. 이곳에 작은 도예실이 하나 있습니다. 흙을 한번 만져보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때로는 말보다 손끝의 감각이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때가 있지요. 다음 날 지우는 민준 스님의 안내로 사찰 한쪽에 마련된 작은 도예 작업실을 찾았다. 흙 냄새와 나무 타는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곳. 작업실 한가운데 놓인 물레와 선반 위에 놓인 투박한 도자기들이 왠지 모르게 정겹게 느껴졌다. 생전 처음 만져보는 차갑고 부드러운 흙의 감촉. 지우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처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흙을 주무르고 모양을 만들고 물레를 돌렸다. 생각처럼 쉽지는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지고 머릿속의 복잡한 생각들은 사라져갔다. 흙을 만지는 동안 그녀는 오롯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었다. 밤늦도록 작업에 몰두하며 그녀는 자신도 몰랐던 깊은 희열과 창조의 기쁨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것이 할머니가 말한 내 안의 빛을 찾는 첫걸음일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다. 지우는 청운사에 더 머물기로 결심하고 본격적으로 도예를 배우기 시작했다. 민준 스님은 그녀에게 어떤 기술적인 가르침보다는 흙과 불의 본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마음을 담아 표현하는 법을 일깨워 주었다. 낮에는 산에서 흙을 직접 채취하기도 하고 밤에는 가마에 불을 지펴 자신이 만든 그릇들이 구워지는 과정을 경건하게 지켜보았다. 그녀의 손에서 탄생한 도자기들은 아직 서툴고 투박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따뜻한 생명력과 진솔함이 느껴졌다. 작업 중 문득문득 떠오르는 임사체험의 기억들, 그 강렬했던 빛, 할머니의 목소리, 형언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은 이제 더 이상 혼란이 아닌 창조의 영감으로 다가왔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에서 열리는 대학 동기 박서연의 개인전 소식이 담긴 문자를 받았다. 박서연 도예 초대전, 흙으로 빚은 영혼의 노래. 한때는 가장 친한 친구이자 선의의 경쟁자였던 서연. 그녀는 졸업 후에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 이미 주목받는 작가가 되어 있었다. 지우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복잡한 감정을 떨쳐낼 수 없었다. 부러움, 질투, 그리고 아직 채 아물지 않은 과거의 상처. 결국 그녀는 며칠간의 고민 끝에 전시를 보러 가기로 결심했다. 어쩌면 이것도 자신이 넘어야 할 또 하나의 관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서울의 대형 갤러리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화려한 조명 아래 놓인 서연의 작품들은 세련되고 대담했다. 흙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화려한 형태와 색감. 사람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지우는 한동안 말없이 작품들을 둘러보았다. 분명 훌륭한 작품들이었지만 어쩐지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다. 너무 완벽해서 오히려 차갑게 느껴진다고 할까. 그때 누군가 지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돌아보니 서연이었다. 예전보다 더 세련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 한지우? 정말로 맞니? 이게 얼마만이야? 서연은 반갑게 악수를 청했지만 그녀의 눈빛 어딘가에는 미묘한 경계심과 당혹감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우는 놓치지 않았다. 짧은 안부와 의례적인 축하 인사를 나누는 동안 지우는 자신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느꼈다. 서연의 화려한 성공과 대비되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씁쓸함이 밀려왔다. 다시 청운사로 돌아온 지우는 며칠 동안 깊은 슬럼프에 빠졌다. 서연과의 만남은 애써 묻어두었던 과거의 상처와 열등감을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예술을 하겠다고 결국 또 실패할 거야. 부정적인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손에 흙이 잡히지 않았고 물레 앞에 앉아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렸다. 어둡고 차가운 터널을 헤매는 꿈,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꿈. 민준 스님은 말없이 지우를 지켜보았다.
그리고 며칠 후 평소처럼 차를 마시던 자리에서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보살님, 파도 없는 바다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의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거센 풍랑이 일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파도 자체가 아니라 그 파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두려움 또한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 그 너머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스님은 지우의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라주며 말을 이었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보살님 안의 빛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지금은 고요히 자신의 마음의 소리를 따를 때입니다. 스님의 말은 마치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조약돌처럼 지우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임사체험에서 들었던 할머니의 목소리를 다시 떠올렸다. 내 안의 빛을 세상과 나누거라. 어쩌면 지금 이 고통과 혼란 또한 그 빛을 찾아가는 과정의 일부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청운사에서는 가을맞이 작은 자선 바자회가 열리게 되었다. 민준 스님은 지우에게 이번 바자회의 작품 몇 점을 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했다. 지우는 망설였다. 아직 자신의 작품을 세상에 내보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스님의 따뜻한 격려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가 그녀의 등을 떠밀었다. 괜찮아. 한번 해보는 거야. 지우는 며칠 밤을 새워 작업에 몰두했다. 자신의 상처와 두려움, 그리고 그 너머에서 희미하게 빛나고 있는 희망과 기도를 담아 작은 찻잔 세트와 화병 몇 점을 완성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녀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들이었다. 바자회 당일 청운사 마당은 오랜만에 활기로 넘쳤다. 지우의 작품들은 구석진 자리에 소박하게 놓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다. 화려한 기교는 없었지만 흙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 자연스럽고 따뜻한 느낌 때문이었을까. 한 중년 여성이 지우가 만든 찻잔 세트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조용히 눈물을 글썽였다. 이 잔을 보니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제 어머니의 손길 같아요. 너무 따뜻해서 감사합니다. 여인의 진심 어린 말에 지우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울컥 치솟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작품이 누군가에게 이토록 깊은 위로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어떤 성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자신이 찾던 빛의 한 조각을 발견한 듯한 느낌이었다. 바자회가 거의 끝나갈 무렵 뜻밖의 손님이 청운사를 찾았다. 박서연이었다. 그녀는 전시회 이후 지우의 소식을 궁금해하다 수소문 끝에 이곳까지 찾아왔다고 했다. 서연은 지우의 작품들, 특히 사람들이 만져보고 감탄하는 모습, 그리고 눈물을 글썽이는 중년 여인의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지우에게 다가와 이전과는 다른 진지한 눈빛으로 말했다. 지우야, 내 작품 정말 아름다워. 예전에 네가 만들던 것들보다 훨씬 더 뭐랄까 살아있는 것 같아. 서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쟁심이나 우월감이 아닌 순수한 감탄과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지우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자신을 짓눌러왔던 열등감과 과거의 상처가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몇 달 후 지우는 청운사 근처 북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흙과 빛이라는 이름의 소박한 공방을 열었다. 그녀의 도자기는 특별한 홍보도 하지 않았지만 바자회에서의 경험이 입소문을 타면서 아름아름 찾아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특히 상처받은 사람들이나 삶에 지친 이들이 그녀의 작품에서 큰 위안을 얻고 돌아갔다. 주말에는 작은 규모의 도예 치유 프로그램을 열어 사람들과 함께 흙을 만지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아픔을 보듬었다. 박서연도 종종 지우의 공방을 찾았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경쟁자가 아닌 서로의 예술 세계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진정한 친구이자 예술적 동반자가 되어갔다. 서연은 자신의 화려한 테크닉 뒤에 숨겨져 있던 예술적 공허함과 외로움을 지우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지우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두 사람은 언젠가 함께 전시회를 열자는 꿈을 꾸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다. 지우는 자신의 공방 앞마당 햇살 좋은 곳에 놓인 물레 앞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평화롭고 충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지도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손에서 빚어지는 흙은 부드럽게 회전하며 새로운 생명을 얻어가고 있었고, 창가에 놓인 그녀의 소박한 도자기들은 봄 햇살을 받아 따스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 멀리 반짝이는 북한강의 물결을 바라보던 지우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 순간 모든 것이 충분하다. 마치 그녀의 마음에 화답하듯 공방 처마 끝에 매달린 작은 도자기 풍경이 봄바람에 흔들리며 맑고 청아한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멀리 퍼져나가며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듯했다. 지우는 눈을 감고 그 평화로운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 안의 빛은 이제 세상을 향해 잔잔하지만 꾸준히 흘러가고 있었다.